늦가을 베이징의 오후는 짧았다. 티란먼 광장을 감싸는 공기는 이미 차가웠고 회색빛 하늘 아래 자금성의 붉은 담벼락은 더욱 깊은 색을 띠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리 메이는 낡은 카메라 가방을 숄더에 맨 채 초조하게 군중 속을 헤치고 있었다. 며칠 남지 않은 사진 공모전 마감일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현대 중국의 역동성이라는 주제, 막연하고 거대하게만 느껴졌다. 작은 도시에서 사진작가의 꿈을 안고 베이징으로 온 지 벌써 2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충당했고 그녀의 재능을 증명할 결정적인 한 장은 아직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공모전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리메이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투란먼 광장 북쪽 자금성으로 향하는 길목 어딘가. 그녀는 인파에 밀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대한 건축물,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그 사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인민해방군 의장대 병사.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너무나 정적이고 틀에 박힌 듯한 모습. 저런 사진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어 실망감이 밀려왔다. 주변에는 그녀처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많았다. 유창한 외국어로 떠드는 서양인 관광객들, 깔깔거리며 셀카를 찍는 젊은 연인들, 그리고 한쪽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듯한 젊은 남자도 보였다. 그는 과장된 표정과 몸짓으로 주변 상황을 중계하며 연신 스마트폰 화면 속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리메이는 그를 잠시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저런 가벼움은 그녀가 추구하는 사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지막 빗줄기를 뿌리는 순간 리메이의 눈이 번뜩였다. 통제선 너머 의장대 병사의 총검 끝에 석양빛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찰나의 순간 붉은 담벼락과 병사의 짙은 녹색 군복 그리고 금빛 석양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대비. 바로 저거야.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구도가 통제선 안쪽에서만 완벽하게 잡힌다는 것이었다. 통제선 앞에는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다른 병사 한 명이 서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리메이는 잠시 망설였다. 규칙을 어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저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다. 딱 한 장만, 정말 딱 한 장만 찍으면 돼. 짧은 순간 열망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숨을 죽였다. 마침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리메이는 고양이처럼 재빠르게 통제선 안으로 몸을 날렸다. 낡은 스니커즈가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리메이의 눈은 오직 뷰파인더 너머의 피사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셔터 버튼에 닿으려는 찰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내리꽂았다. 멈춰! 리메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굳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에 서 있어야 할 의장대 병사가 어느새 그녀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모자 아래 드러난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냉정했다. 그의 계급장은 상병을 나타내고 있었다. 왕준 상병. 그의 이름표가 선명하게 보였다. 즉시 통제선 밖으로 나가시오. 명령조의 단호한 말투였다. 리메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저기, 죄송한데요. 사진 딱 한 장만 찍으면 안 될까요? 정말 멋진 순간이라서 예술을 위해서. 하지만 왕상병의 표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리메이의 카메라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명령했다. 여기는 통제구역이오.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소. 즉시 나가시오. 하지만 리메이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왕상병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규정은 규정이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선례를 남길 수는 없소.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경계구역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건조하고 흔들림 없는 원칙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사이 주변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 라이브 스트리머는 신이 난 듯 카메라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와, 여러분, 지금 리얼 상황 발생. 사진 찍으려다 군인한테 딱 걸린 여성분. 이거 완전 특종인데요. 그의 목소리가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다. 리메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고작 사진 한 장 찍으려 했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 취급하는 저 병사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다. 융통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딱딱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한 장 찍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여기가 무슨 군사 비밀 기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서 있는 인형인 줄 알았더니 사람 괴롭히는 데는 아주 선수시군요. 리메이의 날 선 외침에도 왕상병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감정 없는 눈으로 리메이를 응시하며 마치 녹음된 문장을 재생하듯 같은 말을 반복했다. 통제선 밖으로 나가시오. 계속 불응할 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소. 그의 기계적인 반응은 리메이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대체 저 사람은 감정이란 게 있긴 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걸까? 그녀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누르며 다시 한번 항변했다. 규정, 규정. 그놈의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 걸린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중국 예술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앞뒤 꽉 막혀서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의 웅성거림도 더욱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리메이를 향해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했다. 스스, 젊은 아가씨가 겁도 없네. 군인한테 저렇게 대들면 어쩌려고. 반면 몇몇 젊은이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거나 심지어 리메이의 편을 드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사진 한 장인데 뭘. 라이브 스트리머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와, 이거 완전 갑질 논란 각인데요? 예술가의 절규냐, 군인의 철벽 방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메이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말들에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얼굴은 터질 것처럼 붉어졌고 눈에는 눈물까지 고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기가 발동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왕상병을 노려보았다. 당신 이름 왕준상병이라고 했죠?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내 꿈을 망쳤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겠어요. 당신 같은 로봇 군인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리메이가 마지막 말을 쏟아내는 순간 왕상병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무표정한 가면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하고 단호했으니까. 마지막 경고다. 즉시 나가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하겠소. 그의 손이 허리춤에 있는 무전기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리메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더 저항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통제선 밖으로 나왔다.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듯 나온 리메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타오르던 석양빛은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을 잃고 쓰러져가고 있었다. 그녀가 놓쳐버린 결정적인 순간처럼 주변의 수군거림과 라이브 스트리머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에이, 결국 쫓겨났네. 싱겁게 끝나버렸어. 스트리머는 아쉽다는 듯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군중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리메이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트남먼 광장을 빠져나왔다. 자금성 동쪽 난츠츠다지의 한적한 골목길 벤치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공기가 붉어진 뺨을 식혀주었지만 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깟 사진 한 장이 뭐라고. 아니, 그깟 사진 한 장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꿈이었고 미래였고 절박한 희망이었다.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짓밟아버린 그 군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정 없는 눈빛, 기계 같은 말투, 정말 로봇 같았어. 하지만 문득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가 다시 떠올랐다.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 차가운 가면 뒤에도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규정은 규정이다. 국가 중요시설 경계구역이다. 그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에게는 그저 딱딱한 규율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야 할 중요한 무엇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선례를 남길 수는 없소.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만약 모두가 자신처럼 규칙을 어기고 통제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곳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곳이다. 어쩌면 그의 완고함은 단순한 융통성 부족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이나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을지도 모른다. 리메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분하고 억울했지만 아까처럼 무조건적인 분노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 공모전은 어떡하지?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리메이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카메라 가방을 둘러왔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베이징의 거리를 리메이는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뒤섞였다. 낮의 소라는 잦아들었지만 도시의 밤은 또 다른 활기로 넘실댔다. 그녀는 문득 카메라를 들어 텅 빈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다. 공모전에 낼 사진은 결국 마감 직전에 다른 사진으로 대체해야 했다. 예전에 찍어두었던 후툼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인의 고독한 뒷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이었다. 현대 중국의 역동성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녀가 가진 사진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진솔하다고 생각되는 사진이었다. 결과는 역시나 입선에도 들지 못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리메이는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그날의 영상을 발견했다. 충격! 티난먼 광장 민폐녀 vs 철벽 군인, 갑질 논란의 진실은?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자신이 왕상병에게 소리치고 결국 쫓겨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저 여자 제정신이야. 군인한테 무슨 짓이야. 사진이 밥 먹여주냐? 규칙은 지켜야지. 군인 아저씨 불쌍하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도 군인이 너무 딱딱하긴 했어. 좀 봐줄 수도 있지. 저 BJ 완전 신났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리메이는 착잡한 심정으로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대부분은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변명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자신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다. 다만 영상 속 왕상병의 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하게만 보였다.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던 미묘한 표정의 의미는 영상 속에선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리메이는 종종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예전 같은 열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망설임이 앞섰다. 혹시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날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성찰의 계기가 된 셈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리메이는 다시 테난먼 광장 근처를 찾았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매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인파와 풍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의장대 병사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날 그녀와 마주쳤던 왕상병인지는 알 수 없었다. 베레모와 선글라스 아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상징처럼 느껴졌다. 리메이는 문득 그들의 제복에 대해 생각했다. 짙은 녹색 군복, 반짝이는 금속 단추, 붉은 견장. 그저 멋있어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닐 것이다. 그 제복에는 그들이 짊어진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희생의 무게가 담겨 있을 터였다. 왕상병이 말했던 국가 중요시설 경계구역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질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자신이 놓쳐버린 석양빛과 총검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여전히 아름답고 강렬한 이미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되었다. 저 부동 자세 속에 감춰진 병사들의 고된 훈련,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것들. 리메이는 다시 눈을 떴다. 멀리서 보이는 의장대 병사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가운 로봇이나 인형으로 보이지 않았다. 비록 여전히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이 감내하고 있을 무게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실패로 인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큰 교훈을 얻은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메이는 자신의 낡은 카메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쩌면 그녀가 앞으로 담아야 할 사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강렬함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사체 뒤에 숨겨진 이야기, 보이지 않는 이면의 진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사진작가로서 그녀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베이징의 거리를 바라보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찾기 시작할 참이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시선으로 담길 것이었다. 그날 트람먼 광장에서 넘었던 통제선은 그녀에게 실패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준 셈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멀어지는 티람먼 방향을 한번 돌아보았다. 이제는 그곳의 병사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원망이나 분노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존중과 이해의 감정을 담아서 그것이 그녀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T13 Total Characters 2펜 67 이야기 흐름상 필요한 추가 전개 구상.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리메이는 여전히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베이징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예전처럼 조급해하거나 무리하게 특별한 순간을 쫓기보다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잔잔한 의미들을 발견하려 애썼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편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사진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진 작가 그룹전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어떤 사진을 내걸어야 할지 고민하던 리메이는 문득 그날 티난먼 광장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의 성찰. 그녀는 그 경험을 담은 사진을 출품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선택한 사진은 2장이었다. 한 장은 그날 결국 찍지 못했던 석양빛이 총검에 반사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기억에 의존해 그린 스케치였다. 다른 한 장은 그 후 다시 찾아간 트남먼 광장에서 멀리서 찍은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의장대 병사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뒷모습 사진은 초점이 약간 흐릿했고 병사의 모습은 거대한 건축물과 인파 속에 파묻혀 작고 외로워 보였다. 리메이는 2작품 옆에 짧은 글을 덧붙였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눈에 보이는 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 때로는 열정이 눈을 멀게 하고 조급함이 선을 넘게 만든다. 그 너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게와 이야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 2 이미지는 내가 넘었던 그리고 넘지 못했던 선에 대한 기록이다. 전시회는 조촐하게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몇몇 관람객들은 리메이의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젊은 작가 양반, 이 사진들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구려. 혹시 저 군인과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소? 리메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 군인의 단호함, 그리고 그 이후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까지. 노신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허허, 그럴만도 하지. 저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 노신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젊었을 적 군 복무를 했었소. 물론 저런 의장대는 아니었지만 제복의 무게라는 것이 있소. 개인의 감정보다는 규율과 임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순간들이 많지. 아마 그 젊은 군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게요. 노신사의 말은 리메이에게 작은 위안과 함께 더 깊은 이해를 주었다. 그녀는 노신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시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갤러리를 찾았다. 깔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은 젊은 군인이었다. 리메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왕준 상병이었다.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이 아닌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근무 중일 때와는 달리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그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생각보다 더 앳되고 평범한 청년의 얼굴이었다. 왕주는 다른 작품들을 지나쳐 곧장 리메이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오랫동안 두 장의 사진과 그 옆에 글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으로는 읽을 수 없었다. 리메이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이곳에 온 것일까? 혹시 그날의 일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한참 동안 사진을 보던 왕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리메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그날처럼 차갑거나 냉담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리메이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리메이는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이 사진들 봤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한번 흘깃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글도 읽었습니다. 리메이는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날 제가 너무 강경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왕준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물론 규정상 리메이 씨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제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리메이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은 저였고 상병님께 무례하게 군 것도 저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메이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왕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사진작가로서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도 압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제 동생도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의 의외의 모습에 리메이는 더욱 놀랐다. 그저 딱딱하고 감정 없는 군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에게도 평범한 청년의 모습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그날 혹시 제가 했던 말 때문에 기분 상하셨다면 리메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왕주는 손을 저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인문화 입장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만 저희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리메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 사진. 왕준이 다시 리메이의 작품을 가리켰다. 특히 병사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을 유심히 보았다. 이 사진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리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로워 보입니다. 왕준이 짧게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굳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자리에 선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의 말에 리메이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의도했던 바를 그가 정확히 읽어낸 것 같았다. 이 스케치는 그날 찍고 싶어 하셨던 장면인가 보군요. 왕준이 스케치를 보며 말했다. 네, 놓쳐버린 순간이죠. 리메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왕준이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놓쳐버린 순간이 더 깊은 의미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작품처럼 말입니다. 그는 리메이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갤러리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리메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회가 끝나고 리메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사진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화려하거나 극적인 순간만을 쫓지 않았다. 대신 평범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혹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와 감정을 포착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사진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고 사진 작가로서의 길은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리메이는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으며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끔 그녀는 페남먼 광장 근처를 지나갈 때면 멀리서 의장대 병사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의 제복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그들이 짊어진 무게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넘었던 통제선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실패의 기억을 남겼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사진에 담아야 할 더 깊은 이야기를 선물했다. 리메이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베이징의 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렌즈는 이제 도시의 화려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쉬고 있는 수많은 삶의 흔적들을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리메이는 꾸준히 사진 작업을 이어갔고 조금씩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작은 사진 공모전에서 몇 차례 수상하기도 했고 잡지에 사진을 기고할 기회도 얻었다. 여전히 큰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메이는 우연히 지하철역 광고판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왕준 상병이었다. 그는 다른 여러 군인들과 함께 군 홍보 모델로 등장해 있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청춘 같은 문구가 그의 사진 옆에 적혀 있었다. 근무복이 아닌 깔끔한 정복 차림의 그는 광고 사진 속에서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갤러리에서 보았던 조금은 수줍어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리메이는 잠시 그 광고판 앞에 서서 왕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날 갤러리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그를 다시 볼 기회는 없었다. 그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알 길은 없었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테난먼 광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혹은 다른 부대로 옮겨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문득 왕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희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죠. 그 말이 이제는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가 말한 지켜야 할 것들은 단순히 국가의 안보나 질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 자신 속의 신념, 동료들과의 약속, 그리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리메이는 카메라를 들어 광고판 속 왕준의 모습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모든 존재에는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이면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진 작가는 그 양면을 모두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리메이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지난번 그룹전에 참여했던 갤러리 큐레이터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의 작품, 특히 의장대 병사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컬렉터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큐레이터는 리메이에게 그 작품의 판매 의향을 물었다. 리메이는 잠시 고민했다. 그 사진은 그녀에게 단순한 작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실패와 성찰, 그리고 뜻밖의 만남과 이해의 과정을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판매에 동의했다. 사진이 팔린 돈은 그녀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기뻤던 것은 자신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소통의 매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왕준 상병이 소속된 부대의 주소를 알아내 익명으로 소포를 보냈다. 소포 안에는 최신형 카메라 렌즈 필터 세트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동생분께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어느덧 베이징에는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리메이는 여전히 카메라를 메고 분주히 도시를 누볐다. 그녀의 사진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유명 사진 웹사이트에서는 그녀를 베이징의 숨겨진 이야기를 포착하는 주목할 만한 신예 작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모전 수상이나 즉각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다. 때로는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때로는 허름한 골목길의 풍경을, 때로는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을 렌즈에 담았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변화하는 베이징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단면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가끔씩 그녀는 여전히 토만먼 광장 근처를 찾았다. 이제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다. 통제선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의장대 병사들을 보면 이제는 경외감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꿈과 사연,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리메이는 자금성 고궁박물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다.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왕준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근무 중일 때와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다정한 형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휴가를 나와 동생과 함께 나들이를 온 모양이었다. 리메이는 잠시 망설였다. 아는 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하지만 왕준이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눈인사를 건넸다. 리메이 씨, 오랜만입니다. 아, 네, 상병님, 아니, 왕준 씨. 리메이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복을 입지 않은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잠시 헷갈렸다. 휴가 나오셨나 봐요. 네, 동생이랑 같이 박물관 구경하러 왔습니다. 왕준은 옆에 있는 소년을 소개했다. 제 동생 왕민인입니다. 인사드려라. 소년은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목에는 작은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리메이가 보낸 필터 세트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년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저번에 보내주신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왕준이 말했다. 동생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요즘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요. 리메이는 손사래를 쳤다. 사진에 관심이 많다니 저도 기쁘네요. 누나가 유명한 사진작가라고 형한테 들었어요. 왕민이 불쑥 끼어들었다. 나중에 저도 누나처럼 멋진 사진 찍고 싶어요. 리메이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터졌다. 그래, 열심히 하면 꼭 멋진 사진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잠시 동안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준은 예전처럼 과묵하지 않았다. 동생의 사진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리메이의 최근 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리메이는 그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제복 아래 감춰져 있던 그의 진짜 모습은 이렇게 따뜻하고 평범한 청년이었던 것이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왕준이 리메이에게 말했다. 리메이 씨 사진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좋은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왕준 씨도 몸 건강히 근무 잘 하시고요. 그리고 왕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혹시 다음에 또 티난먼 광장에 오시면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는 마시고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리메이도 마주 웃었다. 네, 그럴게요. 이제 선은 잘 지킬게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리메이의 마음은 오랫동안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몇 년 후 리메이는 베이징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전시회의 주제는 선셴, 경계,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동안 찍어온 베이징의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선이라는 키워드로 엮어냈다. 도시의 직선적인 건물들, 구불구불한 후퉁 골목길,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심리적 경계선들까지. 전시장 한쪽 벽에는 그날의 기억을 담은 두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석양빛을 담은 강렬한 스케치와 외롭지만 굳건해 보이는 병사의 뒷모습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지하철 광고판 속 늠름한 모습의 왕준을 찍은 사진이었다. 세 장의 사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한 리메이 자신의 이야기이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경계와 소통에 대한 그녀의 성찰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진에 공감했고 비평가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리메이는 이제 더 이상 무명의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개인전 마지막 날 전시장을 정리하던 리메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또다시 늦가을의 문턱이었다. 베이징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그녀는 문득 처음 베이징에 왔을 때의 막막함과 절박함을 떠올렸다. 그리고 테란먼 광장에서 겪었던 그 쓰라린 실패의 순간도.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소중한 밑거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복잡함 속에서 아름다움과 진실을 발견하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넘어야 할 선과 지켜야 할 선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보이는 것 너머의 이야기를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시선. 그것이 그녀가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리메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다음 여정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 카메라는 묵직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베이징의 가을 햇살 아래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시회 철거를 마친 늦은 오후, 리메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갤러리를 나섰다.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하려는데 갤러리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군복 차림의 왕준이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왕준 씨? 어떻게? 리메이가 놀라 물었다. 잠시 들렀습니다. 전시회 잘 봤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리메이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특히 그 세 장의 사진이 인상 깊었습니다. 왕준이 전시장 안쪽을 흘끗 보며 말했다. 저를 모델로 써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는 멋쩍게 웃었다. 아닙니다. 그 사진들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메이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왕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동생에게도 알려주고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요. 리메이가 흔쾌히 답했다. 왕준은 짧게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굳고 단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여운을 남겼다. 리메이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리메이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넘었던 선, 지켜야 했던 선, 그리고 그 경계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인연과 이해. 그녀의 삶과 사진은 그렇게 서로 얽히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베이징의 가을 하늘 아래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리메이는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왕준과의 예기치 못한 재회는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딱딱한 제복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인간적인 모습, 사진에 대한 순수한 관심,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다.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지자 마음이 더욱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베이징의 다양한 얼굴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수많은 이미지들. 그 사진들 속에는 이제 그녀 자신의 성장과 변화의 흔적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첫 개인전 도록을 펼쳐보았다. 선센, 경계, 그리고 그 너머의 이야기. 그 주제는 앞으로도 그녀가 사진을 통해 계속 탐구해 나갈 화두가 될 것 같았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선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문화 사이에,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도 보이지 않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선들을 인식하고, 때로는 존중하며, 때로는 넘어서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리메이는 다시 티난먼 광장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자신이 통제선을 넘지 않았더라면, 혹은 왕준 상병이 그녀를 그냥 못 본 척 지나쳤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그녀는 여전히 조급함과 불안함 속에서 성공만을 찾는 사진작가 지망생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쓰라린 실패와 좌절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예기치 못한 소통이 있었기에 그녀는 비로소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렌즈 캡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베이징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을까?
리 메이는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익숙한 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앞으로 그녀의 사진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 또 다른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선과 그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멈춰설 줄 아는 지혜와 그 선 너머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업실 벽에 걸린 세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강렬한 스케치,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늠름한 광고 사진. 그 사진들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이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었다. 리 메이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진솔한 사진을 찍겠다고. 그것이 그녀가 사진작가로서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다. 베이징의 밤은 깊어갔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리 메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어젯밤의 생각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향긋한 커피 향이 퍼지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차오르는 듯했다. 오늘은 특별한 촬영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카메라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베이징의 아침 풍경을 담고 싶었다. 그녀는 집 근처의 오래된 후퉁 골목길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는 낡은 단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 자전거 벨소리, 이웃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소리들이 뒤섞여 활기찬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리 메이는 천천히 걸으며 렌즈를 통해 그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의 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삶의 모습들. 그녀는 셔터를 누르며 그 순간들을 기록했다. 한참을 걷다가 넓은 도로로 나오자 출근길 인파와 차량들로 거리는 다시 분주해졌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리 메이는 잠시 멈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시의 매력을 어떻게 사진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멈췄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 몇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부대로 복귀하거나 외출을 나온 군인들인 듯했다. 그들의 웻된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듯 보였다. 리 메이는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조심스럽게 담았다. 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특별하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저 딱딱하거나 위압적인 존재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친구일 평범한 청춘들이었다.